마이다스 IT는 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구조물들을 설계할 때 특히 건물이나 교량이나 뭐 지하철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설계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바람이나 지진이 왔을 때 안전하게 설계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수학적인 어떤 방정식을 푸는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수학적으로 방정식을 풀고 실제 최적의 그 크기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가이드해 주는 그런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구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마이다스 제품이 이제 시장 점유율,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죠. 뭐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두바이의 브루즈 칼리파 같은 세계 최고층 건물, 그 다음에 또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인 러시아의 러스키 아일랜드 브릿지,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북경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새 집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 마이다스 프로그램으로 현재 설계가 되었죠. 요즘은 뭐 그런 사물을 시뮬레이션 하는 일뿐만 아니라 좀 사람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여러 가지 이 경영을 돕는, 예를 들면 뭐 채용, 평가, 보상 뭐 이런 이 것들을 해내는 그런 솔루션들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이라는 것 자체가 철저히 인과를 다루는 거잖아요.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원인을 넣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농부가 좋은 어떤 곡식의 수확을 얻으려고 하면 처음에 좋은 씨앗을 골라야 될 것이고, 또 그게 좋은 토양에 심어져야지 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 올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라는 성과를 만들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경영을 인과적으로 다루는 체계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인과를 다루는 게 과학이잖아요. 네. 경영에서 가치를 생산하는 주체도 사람이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주체, 또 구매를 하는 주체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경영이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될 거는 사람의 본질에 대한 것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 신경과학, 생물학, 분자생물학, 통계물리학과 같은 과학을 이용을 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그런 자연이 만든 인간의 결을 바탕으로 사람의 행복을 돕는, 그래서 자연경영이라고 하면 자연주의, 인본경영의 약자인데요. 네. 그 자연주의적 합리를 통해서 그 인본 중심의 가치를 가진 경영을 하자. 그렇다면 사람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하게 되면 기업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가치를 생산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마케팅이나 세일즈를 통해서 세상에 그 가치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많았죠. 네. 뭐 또 4차 산업혁명은 왔다, 아직 안 왔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미 도래했고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산업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면 산업은 경제 현상이잖아요. 경제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이죠. 그러면 수요는 무엇이 만드느냐면 인간의 욕망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급은 기술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과 기술이 만나는 그 접점에서 형성되는 게 산업이죠. 결국은 인간의 욕망은 인간의 기술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데, 그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서 세상 전체에 변혁적인 영향을 주는 게 산업혁명이에요. 그럼 기술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대체시키는 쪽으로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그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육신의 능력과 정신의 능력. 육신의 능력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능력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력.
예, 그 다음에 정신적인 능력은 결국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이 능력과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 요 네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능력이잖아요. 그게 이제 1차 산업혁명이었던 겁니다. 네. 그게 전기기관이 나오면서 인간이 처음으로 자연의 힘이 아닌 인공의 힘을 만들게 됐던 거죠. 그게 1차 산업혁명입니다. 두 번째가 전기혁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결국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력을 이제 기술이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게 전기를 통한 다양한 원동기, 모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대량 생산의 길을 연 게 이제 2차 산업혁명이고 3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럼 데이터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데이터가 있는 어떤 데이터 리소스와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컴퓨터고 그다음 연결하는 게 인터넷이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만들어낸 이 정보화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일까요? 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처리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이잖아요. 네.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이 바로 AI 기술이죠.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AI 기술이 선도하면서 사회 변혁적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AI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 소프트웨어 기반 사회죠. 그럼 소프트웨어 기반 사회에서 가장 경쟁력은 무엇일까? 사실 AI 기술을 익히는 문제는 그건 간단한 문제예요. 단, 그런 AI 기술을 인간과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들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앨런 머스크나 또는 뭐 스티브 잡스 같은 분들이 한 일도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고 실제로 구현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결국 소프트웨어 기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창의력과 협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적이고 협동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은 사실은 그 어떤 지식이나 학습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뇌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태어나자부터 이제 학습에 들어가는데요. 어떤 학습에 들어가느냐 하면 뭐 수학 공식이나 엄마 이름을 외우는 그런 학습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긍정성, 적극성, 전략성, 성실성, 공감성, 성찰성 하는 6가지의 기본적인 역량을 쭉 성장 과정에 학습을 해요. 근데 그건 결국 뭐 영아든 유아든 또는 어린 학령기의 아이든 그 다음 사춘기의 사람들이든 세상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은 입시 중심의 교육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상호작용을 차단을 하고 있죠. 그냥 학교, 학원, 사람들과의 만남은 철저히 차단되고, 그러니 지식은 대단히 풍부하게 많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지혜는 대단히 빈곤한 이 인재들을 사회가 붕어빵 찍어내듯이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뇌의 신경 연결이 대단히 빈약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창의성과 협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1년을 얻으려고 하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얻으려고 하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얻으려고 하면 사람을 심어라. 지금 이제 교육은 결국 이 미래 중심적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고 미래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기반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태어날 때부터 말씀드린 긍정성, 적극성, 전략성, 성질성, 공감성, 성찰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역량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들과 영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이 학습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지식 교육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체험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요. 이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자신과의 관계,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자신과 사회 관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학습을 하도록 해주고, 지식 학습은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교사들이 큐레이션을 제대로 해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큐레이션을 교육부나 이런 데서 가이드를 하면 되고, 이제는 교사들은 티칭을 하는 게 아니라 코칭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고등학교 교육도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기술 중심의 학습 시기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대학을 가는 걸 목적으로 하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5세 이상 인구의 70%가 대학을 들어가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대학은 학문을 하는 데잖아요. 기술을 배우는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학문을 배우려고 하면 제대로 학문을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갖춰질 필요가 있고, 지적 능력은 상대적으로 상위 10%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분들이,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학문을 잘할 수 있는 정도의 10% 정도만 대학을 가면 되겠다. 그럼 지금 70% 대학 가는 게 7분의 1로 줄어들죠. 그럼 7분의 1로 줄어들면 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이 노령화 문제가 6년이 해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퉁치면. 왜냐하면 보통은 대학 4년 다니죠. 또 1년 어학연수를 갔다 오죠. 또 1년은 취업 재수를 한다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6년 일찍 만약에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고등학교가 기술 중심으로 바뀐다면, 고등학교가 전체 중에 10% 정도는 이 학문을 하기 위한 수학 과정을 하는 이제 제도로 바뀌어야 되고, 나머지 이 한 90% 정도는 기술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제 우리 특성화고죠. 특성화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카카오나 네이버나 또 마이다스 IT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고졸사원과 대졸사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 소프트웨어를 주로 다루는 회사들의 경우는 개발자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고교 개발자들을 뽑아보면 그러면 대학을 졸업을 한 분들보다 많이 떨어지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 마이다스 IT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전혀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예 입사할 단계에서부터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가, 대학을 졸업했는가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학력 중심적인 사회가 아니고 스펙 중심적인 사회가 아니라 결국은 역량 중심적이라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이 미래 사회에 결국 우리나라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사회가 더 이 좋은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창의력과 협동력이죠. 그 창의력과 협동력은 뇌의 뇌떡이 상당히 중요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이 관계를 통해서 강화 학습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교육 자체가 이 영유아 시절에는 주로 긍정과 적극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긍정과 적극은 부모와 그 다음에 그 형제들 또는 또래들과의 어떤 상호작용,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학습이 되는 거고, 적극성도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사춘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과 성찰이거든요. 네. 예, 그런 공감과 성찰을 잘 이루어내는 교육이 필요하다. 예, 그거는 상호작용이다라는 겁니다. 지식 자체는 별도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지식은 대학에 있지 않죠, 지금은. 지식은 인터넷에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뇌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시키는, 결국 뇌 네트워크는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생각과 생각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위에 일어나는 게 창의력이고 협동력이죠. 대학은 말씀드린 것처럼 10% 정도로 줄어야 되고 학문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고 기술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고 거의 모든 기술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죠. 그 기술을 사용을 하는 사람이 그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서느냐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서느냐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핵 문제도 핵을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안 그러면 인류의 해가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게 지금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세상을 열어가는 것은 이건 도도한 결의 흐름이지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AI로 다양한 트라이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게 반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루다 문제도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루다의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이루다의 상품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기술과 상품을 분리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AI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하나하나 규제를 만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적극적으로 부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복지잖아요. 마이클 샌델이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복지, 자유, 미덕 이 세 가지를 선양하는 게 사회의 정의가 할 일이다. 가장 기본적인 게 복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빈곤한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사상적 이데올로기를 깃발을 꼽는다 하더라도 초라하잖아요. 이 빈곤한 세상에 진보의 깃발을 높이 올린다. 참 초라하고 공허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보수의 깃발을 올린다 하더라도 참 가엾습니다. 그래서 사회부가 가장 중요한데 4차 산업혁명이 해결할 게 이 사회부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AI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공장 자동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AI 기술을 세상의 부를 정대시키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쪽에 초점을 맞춰줘야지. 그걸 지금부터 AI가 이상한 어느 말들을 습관들을 학습을 해서 안 좋은 표현을 한다더라.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가 된다 하는 것들에 지금 집중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은 기술이지 거기에 어떤 도덕적 개념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어가는 세상은 말 그대로 초생산, 초연결, 초통합에 초가 3개나 붙은 엄청나게 변혁적인 세상이라는 거죠. 예측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세상이다.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런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변화의 세상에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불변, 억만변. 변치 않는 하나의 이치로 만 가지 변화에 대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변하지 않는 하나의 이치란 무엇일까? 그게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결국은 생물, 동물,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살고 싶어 하고
동물이라서 잘하고 싶어하고 신경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욕망을 가지고 잘 크고 싶어합니다. 이 세 가지, 잘 살고 잘하고 잘 크고 싶어하는 본질을 잘 드러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정치든 교육이든 산업이든 부모든 이 사회가 해나가야 될 공통의 과제라고 생각을. 씨앗을 우리는 심어서 이제 뭐 나무를 키운다라고 하면, 그래서 열매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 열매는 어디 있었나요? 결국은 씨앗 속에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씨앗이 스스로 크는 거잖아요. 환경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씨앗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시방이 여물어서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게 본질인 거죠.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인 씨앗이 무엇이냐, 그죠? 그거는 과거에 의해서 축적된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 속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물, 동물, 인간이므로 이기적으로 잘 살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잘 하고 싶어하고, 또 좋은 성장을 하고 싶어하는 이 세 가지가 본질적인 결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결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환경은 만들어줘야 되는데, 변치 않는 것은 본질인데, 그 본질을 알려고 하면 결국 나는 누구인가, 또 우리는 왜 일을 하는가 하는 왜에 대한 질문. 모든 것 참 유한하잖아요. 우리 생명도 유한하고, 그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서 가져갈 수 있다면 열심히 돈을 벌어올 것 같아요. 근데 돈도 또 명예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세상에 와서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럼 죽어서 없어질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게 과연 맞는 방법일까? 그러면 죽고 난 뒤에도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잖아요. 결국 사람을 키우는 것, 그것이 저는 경영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게, 이제 뭐 젊은 분들도 그렇고 또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생각 속에 가두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인간의 능력은 거의 무한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세상에서는 이 노숙자도 있고, 그런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악한도 있고, 마더 테레사 같은, 또는 이 마하트마 간디 같은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전부 다가 태어날 때는 99.5%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0.5% 때문인데, 결국 우리는 빌 게이츠가 될 수도 있고 노숙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더 테레사가 될 수도 있고, 아주 흉측한 어떤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 자기가 선택을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너무 작은 사람으로 가두는 게 좀 마음이 아프다.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어떤 기준은 포기하냐 아니냐거든요.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사회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면 좋겠다. 결국 인생은 자신 곱하기 환경이므로, 자신 곱하기 세상이므로, 그 세상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면 인생이라는 그릇 안에 풍성한 성공이 쌓일 것이다. 그래서 그냥 최선을 다하자.